자, 이적시장 막바지. 이제 이적설들이 점점 마무리가 돼가는 게 있고, 또 막판 되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또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이미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만 리버풀 페데리코 키에사 오피셜이 떴습니다. 등번호는 14번입니다. 앙리 번호죠? 라고 하기에는 네, 뭐 이건 아스날 번호니까 1997년생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이가 굉장히 좋죠. 뭐 26, 27 정도인데 측면 포워드이기도 하고 뭐 돌파, 기술, 킥 모두 참 좋은 포워드인데도 불구하고 십자인대 부상같이 큰 것도 있었고 이래저래 이적 시장에 나왔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선수를 내놓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국 리버풀로 이적이 됐습니다. 리버풀이 이 이적에 대해서 고무적인 부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가격이죠. 알려진 금액이 지금 이적료가 1000만 파운드예요. 그러면 한화로 우리가 지금 환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한화 175억 원 정도고요. 거기에 이제 옵션, 애드온이 붙어 있는데 이게 한 45억이에요. 이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2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 키에사가 아무리 부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수의 주급이 낮은 건 아니다 하더라도 커리어적인 걸 봤을 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가라고 봐요. 근데 애드온의 조건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앤드 이제 플러스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리버풀이 좋은 팀이라 할지라도 사실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 더블하는 거는 그 어떤 명문 클럽이라도 어려운 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발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싸게 왔다. 저는 사실 이 정도 이적료였으면 야, 다른 팀도 많이 탐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뭐 아스날도 야, 이 금액이면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어쨌든 뭐 이 선수가 부상당한 이후에 이전 기량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는 뭐 확실하지만 리버풀 입장에서는 저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데려와 볼 만한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버풀은 이번 이적 시장 동안에 사실 뭐 별다른 영입이 없었고 수비맨디도 결과적으로는 영입을 하려다가 안 됐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았을 텐데 키에사를 데려온 거는 그래도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형철이와 함께 키에사가 또 뭐 곧장 활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소식은 아스날 소식인데 아스날이 뭐 그거 있잖아요.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 램스데일 나가고 뭐 네트 본머스 네트 링크 나가고 이거 말고 제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라힘 스털링 링크가 있습니다. 첼시의 새로운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구상에 없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을 지금 첼시는 정리를 하고 있죠. 또 PSR 규정 때문에 장부 정리해야 되는 것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조금 그래도 네임값이 있는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은 뭐 스털링, 그다음에 7회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빅클럽들과 좀 링크가 나고 있는데 그중 스털링이 아스날이랑 링크가 났어요. ITK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 ITK가 그래도 뭐 최근에 좀 맞춘 게 굉장히 좀 많고 그래서 팬들이 좀 주목을 하는 ITK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엔 ITK까지는 이제 안 찾아보게 되는데 여튼 뭐 라임 스털링이 아스날 이적을 위해서라면 사실 이 선수가 주급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대폭 삭감할 의향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저는 히든풋볼이나 그 다음에 다른 프리뷰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급 삭감을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해보고 그건 이제 뭐 에두랑 아르테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환영하는 영입이다. 뭐 사실 염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첼시에서 나이를 좀 먹고 온 포워드 중에 윌리안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윌리안보다는 스털링이 더 높은 클래스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윌리안보다 스털링이 지금 2살인가 어려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스털링이 영입이 된다 그러면 전설의 맨시티의 듀오 제주 스털링이 아스탄에서 이제 합작을 해서 사실 이 선수들이 다 결정력에 큰 하자가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털링이 아무리 좀 고점이 있었던 높은 선수였다 하더라도 명확한 한계와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르테타가 이미 다뤄본 바가 있는 선수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아르테타가 스털링에 대해서 집중 튜터를 했을 때 저희가 히든풋볼에서 주원 형이랑 다룬 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결정력도 좀 올라왔었고 저는 특히나 스털링을 항상 정발해 뒀을 때 이전에 왼쪽 메잘라가 다비드 실바 오른쪽 메잘라가 케빈 더브라이너였을 때 왼쪽 다비드 실바 루이스 아네
오른쪽 케빈 더브라이너, 스털링이었을 때 어떤 파괴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예전 얘기긴 합니다만 그때는 또 스털링도 더 훨씬 젊고 어렸죠. 어쨌든 아르테타가 다뤄본 바 있는 선수는 저는 그래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스날의 좌우 측면 포워드진을 봤을 때 왼쪽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가 있어요. 근데 마르티넬리 요즘 폼 아쉽죠? 트로사르 좋아요. 근데 이 선수는 참 조커로 나왔을 때 좋은 선수지 선발로 나오면 또 그런 느낌이 좀 덜 들어. 근데 오른쪽 윙포로, 자 그럼 왼쪽 윙포 좀 아쉬워요. 오른쪽 윙포로 가면 붙박이 사카가 있습니다. 뭐 사카는 문제가 없는데 사카 말고 배터리가 없네. 스털링이 배터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없어. 그러면 스털링 입장에서는 좌우 윙포워드가 다 가능한 경험 많은 선수인데 이게 다 커버가 된다? 저는 뭐 매우 환영하는 영입이다. 더군다나 경험 많고요. 우승 경험도 있고, 물론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리옹전이었죠. 대단히 어마어마한 것을 날려먹은 지현이 형의 절규와 함께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전 이 선수가 영입이 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공격 포인트를 막 찍어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경기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어제 챔피언스리그 우리가 조추첨을 대진 추첨을 봤는데 경기 수가 일단 많아요. 근데 좌우 측면 포워드진을 봤을 때 선수진 자체가 좀 모자라. 그리고 퀄리티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저는 스털링이라면 굉장히 흡족할 만한 영입이 아닌가. 그래서 주급이 좀 잘 맞아서 저는 데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뭐 아시겠지만 루카쿠 나폴리 오피셜 간 거는 뭐 그렇고 뭐 거의 뭐 기정사실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팀 중추 미드필더이고요. 뭐 또 저희 스타TV랑도 연이 있고 전 개인적으로 참 응원하고 좋아하는 선수인데, 황인범, 세르비아의 명문 즈베즈다에서 뛰고 있죠. 서령호 선수와도 함께 뛰고 있는데 즈베즈다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황인범이 둥지를 옮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즈베즈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본선 합류가 결정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적에 대한 제안을 받고 서로 상호간에 이제 팀을 떠나는 것도 서로 오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링크란 팀은 네덜란드의 두 명문 페이노르트랑 아약스인데 아약스의 링크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즈베즈다에서 황인범에게 걸어놓은 이 바이아웃이 700만 유로, 한화로 따지면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요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바이아웃을 지불할 의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아약스 이적이 확정이 되면 이제 깽강대부 진수영과 함께 아약스의 현재 미드필더 상황, 황인범의 스타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가까워졌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덜란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세르비아 뉴스 인용이에요. 그리고 아약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베르바이 이런 아저씨들이 딱 찍어주면 이건 뭐 사실상 끝난 거거든. 근데 아직은 그 정도의 최상위 공신력 티어급의 어떤 저널리스트 이야기들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적설이 나오는 건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즈베즈다는 대단한 명문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럽의 중심부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더군다나 또 좋잖아요. 그래서 왜 좋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 뭐 다들 우리 채널을 보시는 유럽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약스 정말 초명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페이노르트로 이적을 한다고 그러면 페이노르트가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 있기 때문에 곧장 챔피언스리그에 뛸 수 있는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아약스는 챔스는 못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은 아약스이며, 지금 제가 네덜란드 최고 명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유럽 축구사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최고 명문 클럽을 10개 꼽아라. 당연히 10손가락 안에 저는 아약스가 들어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아약스 가면 나중에 테나우픽으로 맨유 가는 거 아니야? 농담이긴 한데 아약스라는 클럽은 사실 또 유스의 산물이죠.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워낙에 스카우팅을 잘하기 때문에 쫙 봤을 때 넥스트 스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황인범 선수가 나이가 어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약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더 중심부의 더 큰 클럽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큰 명문 이런 거를 떠나서 규모가 큰 클럽에서 띡 보고서 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약스라는 클럽에서 저는 쭉 뛴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라고 봅니다. 그만큼 아약스는 메리트가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적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다리가 맞아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되게 딥한 뉴스까지는 안 나오고 바이아웃을 오퍼할 수 있다 정도, 네덜란드에 정말 공신력 있는 뉴스가 나온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수영이랑 함께 또 이 이야기를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적 시장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얼마나 큰 소식이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쯤 되면 이거는
초대박 영입보다는 아마 정리 위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희가 좀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마다 지금 거의 데일리로 아침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서 마지막 날까지 한번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